안녕하세요. 10월 14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들지 않았던 새로운 문구까지 넣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거 절대 간단치 않은 겁니다. 제3자에 대한 제재하면은 가장 기겁할 나라가 북한입니다. 2005년 9월달 당해봤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국내 시중 그리고 국책은행이 미국 테러 그리고 금융관련위원회에서 차관보급이 전화를 해도 그리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수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너희들이 금강산 재개나 개성공단을 다시 열려고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안 하겠습니다 하는 답으로서 충분히 답이 됐다고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을 하여금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지금 확신을 갖고 그 방향을 갑니다. 근데 지구의 다른 한편을 한번 보자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를 최소한 약화시킬 외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발바닥에 땀이 납니다. 우리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 되어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조만간 러시아, 북러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을 찾아올 거고 더 나아가서는 북일 협상도 있을 거다. 북일 협상은 성격이 좀 다르죠. 북일 협상이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싶은 곳일 겁니다. 돈 주는 데니까.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말들만 돈 준다는 거죠. 비핵화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본과 협상을 하는 것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명분은 일제 36년 하에서 있어서 당했던 배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북한 내에서 계산으로 하면은 200조가 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찾아가는 혹은 시진핑이 북한을 찾아오고 김정은이 러시아를 찾아가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말을 돌리고 어떻게 힘을 합쳐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좀 풀게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게 운이 좋다면은 덤으로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는 압력을 러시아와 중국이 보태줄 것인가. 이미 그 의도는 보였습니다. 니키 헬리 유엔 미국 대사가 9월 말 급히 유엔 상임 이사국 5개국을 불러 모아서 유엔 제재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할 때에 중국과 러시아가 입을 모아 유엔사에 역할도 없는 걸 왜 계속 하느냐.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러시아의 경우는 유엔사가 21세기 베를린 장벽이냐. 중국은 대북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냐. 수단이지 않냐. 중국, 북한 둘 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 너무나 착실히 협력을 하는데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유엔사의 존치 명분
법률적인 측면 이런 걸 유엔 총회에서 한번 다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것은 확 불꽃이 피는 이슈는 못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이슈가 안 됐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한 거 아닙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이나 푸틴을 만나자 하는 것도 유엔사 해체를 통해서 주한미군을 내보내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가장 공개적으로 힘있는 목소리로 미국 주도의 유엔 제재에 대해서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그 강도를 낮추지 말고 나 김정은하고 합심해서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로 밀어붙이자. 이탈하는 방법을 찾자.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문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이탈하겠다 소리는 하지 않지만 그 벽돌을 허물기 위해서 남북 경협하겠다고 벌써 계약금에 해당하는 2조씩이나 1조씩이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우리가 실무진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유엔사 해체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미국을 공격해달라. 이미 75년 30차 유엔 총회에서 중공과 그 당시 중공과 소련은 북한 편을 들었지 않느냐. 유엔사 필요 없다. 유엔사가 지키는 역할을 우리 스스로 유엔사의 역할인 정전협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적으로 종착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종전선언 정전협정에 대체되는 평화협정을 우리 관련국들이 만들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는 미국도 유엔사 해체를 고려해보겠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지금 이 타임입니다. 밀어붙이자. 그전에는 단 한 번도 관련국 중에서 남쪽이 유엔사 해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최소한 적극적인 태도를 말로는 아니다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내 뜻을 알아듣고 도우고 있다. 내가 말로 완전한 비핵화한다 했더니 BBC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 들어봤죠?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이가 유엔 완전한 비핵화한다 한다. 그럼 믿어야 된다. 핵탄두 60기를 어떤 프로세스 어떤 시간을 두고 나오는 것은 나는 관여도 안 하고 관심도 안 하고 나한테 언급한 적도 없고 우리 둘이 논한 적 없다. 그건 미국하고 둘이 앉아가는 거다.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우군을 만난 적은 없잖냐.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날 도와달라. 자, 이런 반면 우리 대통령은 지구 다른 편에 갔습니다. 역시 북한을 도우기 위해서, 김정은을 도우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7박 9일의 유럽 순방의 목적은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첫째, 교황을 만나서 김정은을 꼭 만나달라. 북한 평양을 방문해달라. 이거 설득시키러 가는 거예요. 에? 허락받아 오는 거예요. 이게 심부름 하러 가는 겁니다. 심부름. 첫째 심부름. 우리 남북한끼리 이렇게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지 않느냐. 트럼프도 잘한다고 했지 않냐. 교황께서 오셔서 이 평화의 세계를 이미 평화 무드가 확산되고 있는 한반도를 손을 얹어 축도를 주시고 트럼프가 더 이상 여기에 제재를 걸어가지고 북한이 어렵도록 하지 말도록 해주소서. 인도적인 지원 정도는 해주라고 축도해 주소서 오셔서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로는 이란 핵 합의 잘 되고 있는데 미국이 딴지 걸어가지고 원래 그 합의를 재갱신해 주지 않고 120일마다 재갱신해야 되는 합의를 미국만 탁 튀어나와서 이란이 합의를 어겼다. 이스라엘에서 내주는 몇 년간에 걸친 자료와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파악한 자료를 봐도 이란은 약속한 핵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근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들 믿고 너 말을 믿고 핵 합의를 그대로 끌고 간다는 건 미국이 눈먼 돈을 유엔 분담금으로 계속 쓰는 거다. 그리고 눈멀게 이란이 핵 개발을 뒤로 하고 북한에게 돈 갖다 주고 미사일 거래를 하도록 만드는 꼴이 되니까 내가 다시 눈을 뜨고 눈에 불을 쓰고 이란을 내 혼자라도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이럴 때에 유럽 국가들이 그 2015년 7월 이란 핵 합의를 할 때 참여한 유럽 상임이사국, 유엔 상임이사국 플러스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동유럽 국가들까지도 트럼프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너무 지나칩니다. 이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편을 들어줘서 트럼프를 일단 국제사회에서 나쁜 악한으로 몰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에도 미국이 북한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제발 그렇게 좀 도와달라. 이걸 유럽 국가들이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BBC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이란 핵 협상에서 유럽 국가들이 공동전선을 피워준 그런 융통성 있고 훌륭한 협력을 바란다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소소한 거지만 김정은에게는 절대 소소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인권위원회를 자기는 탈퇴하겠다, 미국은 탈퇴하겠다 했는데 인권위원회 탈퇴해서 독자적으로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제재를 가하고 김정은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있는 이 상태를 유럽 국가들이 다시 미국을 인권위원회로 들어오도록 해서 미국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압력을 좀 가해달라. 이 세 가지 하러 가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한국하고 FTA 어쩌냐? 해야 된다. 브렉시트가 되면 어때나? 그래도 영국하고는 관계가 좋아질 거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북한을 대북 제재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3자에게까지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는 유엔 제재가 아니라도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도 3자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는 북한하고 거래하는 한국 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한 라인만 얘기했지만, 원 센텐스만 얘기했지만, 지금 석탄 문제가 걸려있는 남동발전, 석탄을 가져다 온 배 문제, 공해상에서 환적한 배 문제, 석유 문제, 그리고 이때까지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남북 경협에 관련된 소소한 돈 지원. 문정인 특보는 벌크 캐시가 아니면 괜찮다. 벌크 캐시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하는데 직접 안 들어가면 괜찮다. 그렇게 유엔 제재를, 그렇게 해석해서 유엔 제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발 그런 얄팍한 머리 쓰는 걸 가지고 국민 어드바이스 하지 마세요. 정부의 정식으로 고용이 되지 않고 특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정권이 넘어가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문제에 걸릴 경우에는 법적으로 나는 공무원이 아니고 나라에 녹을 먹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 교수의 입장으로 어드바이스 줬다라는 말하기 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안보 특보라는 직위만 지키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입의 역할을 하고 생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 생각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을 최대한 찾는 것. 문 대통령도 유럽 순방을 가기 직전에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의 질서 변화가 동북아 전체의 질서 변화라고. 한반도 질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다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미국 혼자서 독주 못하게. 내가 핵 문제는 미국에게 맡겨놨지만 미국에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러시아, 중국,
일본 다 들어왔어. 역할을 해라. 방해 공작을 좀 하고, 일본은 도로만 방해 공작 하는데 입 다물고 돈만 좀 내놓고, 나는 한편 유럽으로 가서 우리 사정을 알려주고, 김정은의 사정을 알려주고, 교황까지 동원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만연하다는 것을 좀 홍보하고 싶다. 김정은도 원하는 거죠. 지금 싸움이, 외교 싸움이 어떠냐? 미국 대 남북한이에요. 물론 거기에 중국도 들어붙고 러시아도 들어붙지만, 아니,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할 때도 그랬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결한다면서, 그때는 언제고 지금은 다 전 세계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문제를 완전히 국제화하자는 거예요. 근데 국제화하는 것이 해결의 방향으로 국제화가 아니라 호박범벅을 쏘자는 겁니다. 혼란을 일으키게 하자는 거예요. 미국이 하는 비핵화 노력을 딴지를 걸고 방해를 걸고 시간을 끌도록 하는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걸 지연시키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외교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지금 김정은의 외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왜 미국에서 제3자 제재라는 용어를 이 시점에 했겠어요?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한국 제발 스피드 다운, 내가 속도 조절하라 했으면 좀 알아들어라. 워닝 주는 겁니다. 확고하게 워닝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어프로발이 적극적인 용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작심 발언입니다.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미국의 제재 위반에 대한 그 처벌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김정은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자기는 직접 안 당했지만 아버지가 당했으니까. 그 위력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아직 제가 볼 때는 뭐하고 뭐를 구분도 못하는 게 우리나라, 특히 대미 외교에서 우리의 위치도 모르고 목표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오직 북쪽으로만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연설에서 수석 대변인 해주고 BBC 인터뷰에서는 그걸 더 강화시켜가지고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 홍보인 수준으로 김정은을 극찬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외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훨씬 우리에게 덕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한 입장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이 엄지 표시가 좋아요입니다.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서울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